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억번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5세대 실손 비급여 공백을 건강보험으로 메우자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이 개정되면 개정될수록 본인 부담률이 늘어나서 비급여 공백이 커지니까 이를 건강보험으로 메워야 된다라는 그 컨설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남녀 평균 기대수명 83.7세고요. 건강하지 못한 시기는 65.5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20년 넘게 이제는 유병자, 아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65세 이후에 노인 부부가 쓰는 평균 의료비가 1년에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실손보험이 개정되면서 결국 본인 부담금이 커지고 특히 비급여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를 미리 잘 준비해 놓자란 내용입니다. 자, 물론 1, 2세대 중에 15년 재가입형이 아닌 분들은 뭐 쭉 1세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첫째, 실손이 개정되게 되면 비급여 공백이 커지니까 개인 보장성 보험 준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계속해서 입원보다 통원 치료를 받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횟수 기준으로는 9대1 비율로 입원보다 통원이 많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1억에 25만 원짜리로 하면요. 통원 대비 입원의 비율이 400배 높고요. 5천에 25짜리로 하게 되면 2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통원 25만 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고정금액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원의 기회보다 통원의 기회가 많아지고 의료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네, 보장성 보험, 다른 보험으로. 이게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즉 실손보험의 역할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에 부족한 것을 건강보험으로 메우자라는 그런 컨설팅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관리급여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실손보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룬 기사인데 여기서 저는 컨설팅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급여 항목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네, 의료기관 맘대로 가격을 책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손과 연계돼서 과잉진료 의료 쇼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이제 픽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가 10만 원으로 픽스가 되게 되면 95%는 환자가 내야 되고요. 5%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줍니다. 자, 본인 부담률이 95%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상 병원에 가게 되면 입원하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20%입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산정특례는 5%죠. 통원하는 경우는 의원급은 30%, 다음 병원은 40%, 뭐 종합병원 6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관리급여 항목은요, 본인 부담률이 95%입니다. 자, 그래서 도수치료 10만 원이 나는데 본인 부담률이 95%라고 해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합산해서 본인 부담률을 빼고 주기 때문인데 5세대부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관리급여 제도와 같이 이를 고려해서 통원의료비 산정을 할 때 관리급여에 이제 항목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맥스라고 해서 몇 프로 또는 몇만 원 요 중에 큰 거를 떼는데 여기에 본인 부담률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수치료가 10만 원이라고 해도 9만 5천 원을 95%니까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은 이를 청구하게 되면 이
95%의 본인 부담률을 95% 곱해서 결국은 공제를 해버리니까 실제 5%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고객분들이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컨설팅에 담아서 고객분들에게 전달하고 결국 앞서 보여드린 내용처럼 그 기사처럼 개인 보장성 보험의 필요성을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이 간암 치료를 하는데 양성자로 치료를 하는데 양성자 빔으로 여기에 라인 스캐닝 기술을 합쳐서 치료를 해서 엄청난 치료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거의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도 이 치료를 기반으로 지금 사람 살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양성자 치료 다 아시죠? 수소 입자를 빛의 60% 속도까지 끌어올려서 브레그 피크 기능을 얻어내는 그런 치료입니다. 자, 브레그 피크. 예,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거죠. 정상세포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물리학을 집대성한 기술이죠. 이게 중입자 치료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중입자는 탄소입자를 쓰고 있고 탄소입자는 수소입자보다 12배 무겁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중성자로 치료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간암 치료할 때 정상간 즉 정상 조직을 건드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브레이크 피크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해도 그 경계를 제대로 잘 치료하는 게, 즉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 조직만 건드려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치료하다 보면 사람이 숨을 쉬고 심장을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정상 조직에 가해를 할 수 있다.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라인 스캐닝 기술을 통해서 정밀하게 연필 그리듯이 그려서 그것을 다 계산해서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치료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정말 암 치료 기술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암은 뭐 예전에 암에 걸렸어? 그럼 뭐 1년, 2년, 길어야 5년 치료받다가 사망한다? 지금은 그냥 정말 과장 좀 하면 감기처럼 한 20년, 30년도 끌고 갈 수 있는 만성 질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예, 돈이 필요합니다. 실제 뭐 이런 치료 기술 신약들 발표된 데 보면 다 댓글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하냐? 돈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 치료 기술들이 정말 좋아지는 것은 반길 일인데,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요, 정말 또 한편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기술 발전도 굉장히 큰 컨설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요, 미국 뇌졸중 치료 가이드에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이 도입됐다라는 것입니다. 도입된 이유는요, 명백합니다. 자, 뇌졸중, 골든타임. 이 시간 안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분석이 엄청나게 빨리 단시간 내에 내니까 이걸 도입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 일단 어떤 환자가,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언제 발병됐는지 그 시작점을 모를 때 이 인공지능으로 CT나 MRI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일단 출혈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허혈, 이제 막힌 부분의 위치가 어딘지 또는 얼마나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데 이제 인공지능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뇌경색 분쟁이 엄청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검진 기술이 좋아져서거든요. 즉, 이 MRI로 보는 뇌경색 검진 기술에는요, 즉 MRI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기본 4테슬라로 씁니다. 해상도를 표시하는 게 테슬라인데 과거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영상 기술이 좋아지면서 보이니까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 AI 솔루션, 뇌졸중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유명한 데가 3군데 있거든요.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라면 어떨까요? 네, 분명히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보장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는 순간 현재 뇌경색 분쟁이 커진 그 근거, 그리고 앞으로 이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보험이 효자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치매의 주된 원인은 노화고요.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된 원인이 노화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환자가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보험사도 이에 맞춰서 좋은 상품들, 담보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과거에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보게 되면 초기에 보장해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레켐비 같은 신약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초기에 보장 금액을 크게 보장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진단 비용들도 주고 있고, 또 치료 후 간병 비용까지 또 제공해 주다 보니까 보험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도, 즉 정부에서도 보장해 주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요양원 입소는 뭐 1등급, 2등급 기준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결국 뭐 우리가 이제 노치원이라고 하는데 3, 4시간 정도밖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나, 또는 뭐 돌볼 사람들이 조기 은퇴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치매 보험들이 정말 좋은 담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간병보험, 치매보험들을 리모델링할 때 요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담보들로 컨설팅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매를 초기 단계에서 늦추거나 막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환자보다도 환자 가족한테 매우 중요한 게, 치매 환자분들은 오래 못 삽니다. 뭐 평균 10에서 12년 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체계가 망가져서 모든 면역체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결국 치매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을 산다, 치매로.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몇 년을 살고, 뭐 중증 단계, 중등도 중증 단계에서 몇 년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치매 단계에서 치매를 늦추거나 이 단계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용 측면에서, 환자 부담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초기 치매 단계를 보장하는 그런 담보들로 컨설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뭐 좋은 효과를,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도 좋은 컨설팅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